건강식품의 올바른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보조하고 도와드리고 부족한 점을 채워드리고 또 우리 우메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꾸는 꿈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그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남바사님 잠깐 소개드리자면 연세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여러 가지 유럽, 미국, 당뇨병 협회, 회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후포리 남서방, 우리 후포리 남서방 남재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장님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미국까지 와서 여러 어르신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백년손님의 좀 한 5년 정도 촬영했는데 좀 보셨나요? 사실 백년손님 촬영을 한 5년 했는데 처음 촬영할 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안 하려고 막 고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안 찍으려고 상당히 자신 없어 하고 했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우리 장모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방송하다가 네, 그래요 하는 말은 다 못 알아들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 어르신들도 잘 못 알아들을 건데 자막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자막 해석하느라고 우리 PD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영화 시간이 또 있고 해서 저는 한 40분 정도 제가 할당이 돼 있어서 하여튼 일단은 건강 내용이 중요하니까 좀 더 시간이 많았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해드리기로 하고 건강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건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또 건강검진도 많이 받고 근데 요즘에 사실은 두 가지가 큰 화두예요. 하나는 암, 또 하나는 심장 내혈관 질환에 의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그로 인한 혈관성 치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고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감염이 되거나 상처가 나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걸로는 웬만하면은 많이 고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암이 참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암이 걸려서 사는 5년 생존율, 우리가 암에서의 5년 생존율은 완치를 의미를 하는데 암의 5년 생존율은 지금 70%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70%가 넘는 이유는 물론 의료의 발달 또 수술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더 결정적인 건 사실은 조기 발견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도 하시고 또 의사에 대한 접근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위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자궁경부암이라든가 많은 암들이 조기에만 발견이 되면은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도 의료 좋은 혜택이 있고 하시고 또 한국에 나오실 때도 많이들 검진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해서 1, 2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많이 발견이 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암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복을 해나가고 있는데 심장 내혈관 질환은 많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 일례로 우리 당뇨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60년대 우리나라에 당뇨병이 별로 없었는데 한 80년대 들어올 때 제가 의과대 공부할 때 한 100만, 150만 명 된대요. 한국에서. 근데 요즘에 90년대 들어오니까 한 200만, 250만 그렇대요. 2000년 들어오니까 한 300만, 350만 이렇대요. 요즘 우리 한국 당뇨병 환자 한 450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2030년 되면 한 700만 정도 될 거래요. 당뇨병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는 당뇨병 환자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아요. 근데
꾸준히 당뇨병 환자가 많아요. 워낙에 그 비만 환자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당뇨 고혈압이라든가 그로 인한 심장 내혈관 질환에서는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은 비만이에요. 근데 이 비만이라는 거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은 이 비만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존해 올 수 있는 고마운 유전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인류 조상이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우리 이제 구석기 시대 우리 조상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구석기 시대를 살아올 때요, 많이 먹을 게 없었어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는 이제 뾰족한 돌을 가지고 사냥을 하던 시기인데, 창이나 칼, 활, 뭐 총 이런 거는 다 최근 몇천 년 전의 얘기고, 구석기 시대는 이제 돌 가지고 생활하던 시기인데, 우리가 이 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냥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뭐 산이나 들판이나 뭐 바닷가나 이런 데 나가서 뭐 돌 가지고 해서 잡을 수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 요즘 서울에 멧돼지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멧돼지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멧돼지 천적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호랑이가 멧돼지 천적인데, 이 호랑이가 없어지니까 멧돼지가 개체수가 많이 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돌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동물도 없거든요. 멧돼지는 우리가 돌로 잡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사실 인간은 좀 힘도 약하고, 제가 사자나 호랑이 이 동물의 한국에서 보니까 사자 막 시속 70km, 80km 달리거든요. 우리 우사인 볼트가 빨리 달린다고 하는데 시속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호랑이나 사자가 이렇게 빨리 달리고 힘도 세고 한데도 사냥 성공률이 20%도 안 돼요. 실제 사자 새끼의 50% 넘게는 굶어서 죽어요. 그럴 정도로 사냥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던 그 구석기 시대에는 많이 굶어 죽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사냥이 되질 않다 보니까 주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동물이 이렇게 줄지어서 떼지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 뒤를 사실은 졸졸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길 잃은 어린 새끼다, 내지는 무리에서 이탈한 병든 이런 동물들, 요런 애들만 사실은 우리가 먹었어요. 사냥은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너무 불규칙해요. 또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왕창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은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한 50명이 모여 살다가 한 달 동안 사냥도 안 되고 돌아다니는 동물도 없고 해서 한 20명씩 막 굶어 죽어요. 근데 30명 살아남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비만 유전자라는 거는 내가 먹을 거가 있으면은 이거를 왕창 먹었다가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요 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먹을 거가 없을 때 사실은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비만 유전자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생존해 올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인간의 종족도 뭐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키도 크고 덩치도 커요. 죽었어요. 비만 유전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먹으면 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방송에서 나시나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저는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옛날 같으면 진지게 죽었어요. 먹어서 살이 안 찐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뚱뚱한 사람을 막 미련하다느니 게으른 거 아니냐느니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뚱뚱한 사람은 진화가 엄청 잘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먹은 게 없으면 그 사람만 또 살아남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저 애리조나주에 가면 피마 인디안이 있어요. 우리 당뇨병 연구한 사람은 이 피마 인디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거의 80%가 비만의 당뇨병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60년대, 50년대 인디안 보호구역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조금 비만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딱 활동을 많이 못하게 하고 음식을 좀 가서 했더니 바로 80%가 다 당뇨병을 갖게 돼요.
근데 멕시코에도 비만 인디안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빼빼예요. 그래서 인간은 먹으면 찌게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진화해 올 수 있는 고마운 유전자예요. 또 실제로 이제 10,000년 전부터 지구가 좀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가 돼요. 그래서 개체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때 한 10,000년 전부터 우리가 모여 살기 시작을 하면서 경작을 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쌀농사도 짓고 벼농사 지어서 빵도 만들어 먹고 또 저 산간지대 안데스 산맥 같은 데서는 콩이나 이런 잡곡류 같은 거 먹고 해서 식량을 많이 확보해요, 인간이. 우리 인류는 10,000년 전부터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그전에는 탄수화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먹으면서 개체수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굶어 죽어요. 그래도 아시죠? 흉년이 들면은요, 조선시대 때 뭐 많이 죽어요. 유럽 같은 데서도 뭐 감자병이 돌아가지고 17세기 18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이 사람들 막 유럽에서 미국으로 막 건너오고 막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흉년이 들면 또 많이 굶어 죽어요. 지금도 뭐 저기 아프리카나 막 이런 데는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있다 하잖아요. 인류는 언제나 굶주렸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잘 먹고 살게 된 게 불과 한 100년도 채 안 되고 이런 서구 유럽, 한국 같은 데는 한 80년대 70년대나 들어와서 지금 잘 먹었지 50년대 60년대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석기 시대가 되고 최근까지도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사실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많이들 인구가 늘다 보니까 3,000년 전 4,000년 전부터 막 모여 살아요. 나라도 만들어져요. 도시도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이제 모여 사는 집단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자꾸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또 죽어요. 그래서 14세기 유럽에서 페스트라고 흑사병 한번 돌거든요. 유럽 인구의 40%가 죽었어요. 실제 우리나라도 이 법으로 관리하고는 전염병이 있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막 이런 병들 생기면은 막 엄청 겁내요. 왜냐하면 막 전염이 엄청 되거든요. 우리가 콜레라 호열자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랑 일제시대 때 몇 차례들 유행했거든요. 막 수만 명씩 죽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도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생제가 없었거든요. 우리 인류가 제일 처음 갖게 된 항생제가 1935년도에 나온 설퍼나마이드예요. 숟가루, 이 하얀 가루 같은 건데 잘 낫지도 않아요. 페니실린이 이제 제대로 된 항생제의 시초인데 1943년도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처칠이 우연찮게 곰팡이에서 분리한 정제된 페니실린을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요,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막 뾰루지 나면요, 요걸로도 죽었어요. 조선 왕조에 등창으로 죽었다는 왕이 많아요. 등창이 모낭염이라고 이 모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름 잡혀가지고 커지는 거죠. 막 그런 옛날에 고약 붙이고 그랬어요. 근데 항생제가 없는 시기에는 요 등창 가지고도 죽었어요. 칼에 툭 찔러가지고 여기 상처 나면은 팔다리에 상처 나면요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썩어가면은 잘랐어요. 유일한 치료가 팔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매독 같은 걸로도요 인류가 엄청 죽어요. 슈베르트, 니체, 고게 매독 요즘에 병도 아니에요.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이 콜레라 같은 건 사실은 병도 아니에요. 왜 병도 아니냐면요. 콜레라는 항생제로도 잘 듣지만 콜레라로 죽는 이유는 계속 설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설사는 요즘에 병도 아니죠. 왜? 병원 와서 링거 맞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수혈이라든가 링거를 하게 된 것도 2차 대전 때부터예요. 그전에는 진짜 먹지를 못하고 막 토하고 그러면요 죽었어요. 사실은. 요즘에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막 현미경 수술, 로봇 수술 막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수술을 잘 하려면 마취제가 좋아야 되거든요. 요즘같이 새끈새끈 잘 자고 움직이지 않는 마취제가 한류에 나타났었는데 이게 1959년도에 나와요. 그전에는 에테르 같은 이 마취제를 썼는데
이 에테르는요 중간에 수술하다 막 깨요. 그럼 깨면요 머리를 한대 탁 때렸어요. 또 기절을 시키던가 아니면은 정신 좀 있으면은 위스키 병나발 불라 그래가지고 해롱해롱 할 때 팔다리 잡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 만큼 의료가 이렇게 혜택을 본 게 불과 한 7, 80년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류는요, 또 병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뭐 독감 걸려가지고도 뭐 스페인 독감 해가지고 막 3천만 명씩 죽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굶주림과 질병과의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런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40%를 죽였지만 60%는 살았잖아요. 또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호열자 수만 명이 죽어도 살아남은 사람이 더 많아요. 누구냐?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잘 진화된 그런 비만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비만이 우리 인류 역사에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 중세시대라든가 막 이럴 때 그림을 보면은 뭐 뚱뚱한 왕이나 귀족은 있지만 국민의 99%는 다 빽빽 말랐어요. 이 비만이 언제부터 오기 시작을 했느냐?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유럽, 미국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뚱뚱해져요. 그래서 당뇨병이 또 생겨요. 그래서 당뇨병은 뚱뚱해서 오는 병이 맞아요. 당뇨의 기원이 뭐냐면은 의미가 나 더 이상 당이 필요 없고 영양분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소변으로 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변으로 나가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뚱뚱한 당뇨병이 맞아요. 근데 한국인은 별로 또 뚱뚱하지도 않은데 당뇨가 또 많아요. 그래서 당뇨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서구형 중심에 이런 뚱뚱한 당뇨병 환자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막 급격한 성장 발달의 시기에 영양분이 결핍이 되면 많은 게 성장이 잘 안 돼요. 특히 언제냐면요. 옛날에 영국에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저체중으로 태어난 애랑 정상으로 태어난 애랑 나이 40, 50이 됐을 때 누가 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서 발표했거든요. 그랬더니 삐쪽 골아서 태어난 저체중으로 태어난 애들이 나이 들어서 훨씬 더 비만이 되어 있고 당뇨 고혈압을 많이 갖고 있더라. 이런 논문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특히 엄마 뱃속 같은 데서 이런 급격한 성장의 시기가 아니에요. 세포 하나가 3.4kg가 되는데 이때 엄마가 입덧도 심하거나 잘 못 먹거나 애가 삐쪽 배 안에서 꼬르면은 비만 유전자를 엄청 개발을 시켜요.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저장하는 체질로 바뀌어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체중으로 태어난 애들이 더 뚱뚱해져요. 두 번째는 또 누구냐면은 태어나가지고 돌이 될 때까지 요때 잘 먹어야 되거든요. 잘 먹는다는 의미는 좋은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엄마 젖이에요. 엄마 젖이 풍부하게 잘 나오면은 좋은데 우유 같은 거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1960년대 후반에서나 보급이 됐고 그전에는 우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애를 뭐 7, 8명씩 낳고 이러면은 애한테 줄 젖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도 첫째 딸 낳고 또 둘째 딸 또 연년생 낳고 우리 셋째 딸 우리 와이프인데 와이프 또 딸 나니까 시어머니가 밥 같이 먹자는 소리도 안 해가지고 운목이 한 일주일 내버려 뒀다도 못 만다. 왜냐하면 첫째도 젖을 못 줬고 둘째도 젖을 못 줬는데 또 셋째 딸까지 낳았어요. 그 밑에 또 딸 나요. 이러면은 먹일 젖이 없어요. 우유도 없고. 그럼 뭘 먹었느냐? 쌀죽을 먹였어요. 엄마가 오물오물 침 묻혀가지고 이 쌀을 이 죽처럼 해가지고 애들한테 먹인 거거든요. 근데 이 쌀죽은요 단백질이 없어요. 엄마 젖은 단백질이 있는데. 근데 이런 쌀죽을 먹고 자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분들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요. 한창 성장 발달하는 시기에 단백질이 안 들어오면 췌장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우리 한국인에서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서양인보다 40%가 안 된대. 서양인들은 한 2000cc급 소나타 엔진의 인슐린 분비하는 췌장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어릴 때 쌀죽 먹고 큰 사람들은 T코급의 엔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인들은 뚱뚱해질 때까지 인슐린을 막 분비해요. 그래서 뚱뚱한 당뇨병이 많아요. 근데 한국인은 엔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배가 나오고 그러면 당뇨가 와버려요. 인슐린 분비가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국인은 뚱뚱하지 않은데도 당뇨병이 많아요. 서양은 뚱뚱한 당뇨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더라도 또 비만이라고 하더라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만도 이 당뇨병도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가 떨어져서 오는 이런 당뇨병 환자는 오히려 잘 먹어야 돼요. 단백질 섭취를 잘 해줘야 되는데 진짜 뚱뚱해서 온 이런 당뇨병은 일단 제일 처음에 살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치료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 비만의 이 원인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후포리 내려갔더니 그 우리 장모님이랑 그 마을에 후타삼이라고 후포리 타짜 3인방 어르신들이 있어요. 타짜예요. 그냥 화투를 엄청 잘 쳐요. 그래서 타짜 3인방인데 이분들이 다 지금 뚱뚱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살이 찌면 안 되겠다고 우리 장모님이랑 얘기하면은 막 화를 내요. 이건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거래요. 뭔 놈의 붓기가 몇십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살 좀 빼겠다고 야채 주스 막 먹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거 드시면 안 된다. 만약에 이분들이 야채 주스를 먹고 한두 끼 건너뛰고 이 먹던 고기도 안 먹고 하면요 바로 일주일 만에 골병 들어요. 근데 이 야채 주스도 맞는 말이긴 하는데 이 야채 주스가 필요한 사람은 이 서구식 식사를 너무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살을 빼려면 적게는 먹어야 돼요. 운동만 가지고 뺄 수는 없어요. 내가 1시간 막 열심히 자전거 타고 운동해봤자 500칼로리 빼면 많이 빠져요. 1시간 이상 운동하기도 힘들어요. 500칼로리? 우리 컵라면 하나가 450칼로리인데 짜장면 한 그릇이 800칼로리. 그러니까 적게 먹지. 운동은 그래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운동만 가지고는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게 먹게 해서 빼려 하니까 이 젊은 애들 너무 많이 먹는 애들 이런 친구들 한 끼를 뺏어 가지고 이런 야채 주스를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많이 먹어서 오고 또 고기 먹어서 온 게 아니에요. 고기는 제가 좀 몇 번 사다 드리면요 누레가 난대요. 난 누레가 뭔지 모르겠어요. 맛만 있던데. 하여튼 누레 난다고 막 느끼하다고 고기를 안 먹어요. 주로 밥을 먹어요. 밥을 많이 먹어요. 이분들의 살이 찐 거는 밥배예요. 밥을 많이 먹어서 온 거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막 뚱뚱해서 온 서구 체형의 이런 친구들은 진짜 많이 먹어서 온 거예요. 지방도 많이 먹고 먹는 양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 비만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고기도 안 먹는데도 뚱뚱하다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 과다해요. 그래서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타입의 비만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뭐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은 고기 섭취가 그래도 좋은데 한국의 이분들은 고기 잘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몸무게 1kg당 한 1g, 내가 60kg면 한 60g 정도의 단백질은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저장을 하지 않아요. 근육을 막 많이 먹는다고 고기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툭 커지지 않아요. 근육은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불어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을 저장하지 않아요. 지방이라든가 탄수화물은 저장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만 유전자로. 그럼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한 2번만 먹고 나머지 5일은 맨 밥만 먹고 된장찌개 나물만 먹는다. 그럼 5일은 단백질 어디서 갖고 오느냐? 근육에서 빼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근육 소실도 막고 또 진짜로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의 근육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근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떨어져요. 나이 들수록. 그러므로 해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근력도 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적당량의 탄수화물 60%, 지방 25%,
단백질 15%.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우리가 먹는 한정식 백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밥도 있고 국도 있지만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또 내가 점심 때 고기 좀 먹고 저녁 때는 밥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균형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탄수화물도 적당량을 섭취를 하시고 특히 단백질 섭취를 매일마다 일정량. 그래서 단백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아이디어란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인데 모든 단백질을 동물성으로만 하려 그러면은 또 지방도 따라 들어오고 콜레스테롤도 따라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좋아요. 콩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수수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단백질이 20가지가 되어 있는데 아미노산 12가지는 몸에서 막 만들어내는데 8가지는 못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 하거든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콩밥만 가지고 내가 단백질을 필요한 양을 다 하겠다 하면은 하루에 콩밥을 8그릇 먹어야 돼요. 콩밥만 8그릇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 70% 정도의 식물성 단백질 해서 균형되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균형된 식사가 중요하고요. 저는 건강에서 제일 나쁘면서 우리가 없애야 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근원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이 면역 기능은 뭐냐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없애주는 역할도 있지만 두 번째는 혈관 청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 생기는 찌꺼기나 혈전 같은 걸 면역세포가 잡아먹어요. 세 번째는요,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요. 이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가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내가 수건 싸매고 한 달 동안 한 몇 개월 동안 누워 있으면요, 폐렴에 걸리든가 아니면 풍을 맞든가 아니면 암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뭐 사는 게 스트레스인데 풀어주는 제일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 좋은데 뭐 운동을 막 죽기 살기로 막 하는 건 필요 없어요. 막 엮기 들었다 놨다 이런 것도 골병만 들어요. 제가 우리 이 뒷산에 올라갔더니 나무가 번질번질해요. 그래서 왜 저 나무는 번질번질한가 옆에 있었더니 사람들마다 와가지고 막 배를 툭툭 부딪히면서 막 꼬집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해가지고 번질번질해서 어떤 사람 막 진동을 배에다가 걸고 막 들들들들 하는데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엮기 해도 소용없고 왕자 안 나오고 갑바 안 나오거든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저희가 최대 운동량의 한 50에서 60%만 사용하는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운동. 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지방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엔돌핀이 나와요. 이 엔돌핀이 나오면은 엔돌핀은 몰핀의 일종이어서요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 중독증도 있어요. 운동만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래서 심한 운동 필요 없고 유산소 운동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다면 주 3회에서 4회 충분해요. 더 많이 하면 괜히 또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웃을 때 근데 엔돌핀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근데 뭐 웃기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웃어요. 근데 억지 웃음을 질 때도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얼굴 표정만 가지고도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면역 기능이 막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막 이렇게 웃기는 거, 재밌는 거 이런 것만 봐요. 개그 프로 같은 거, 우리 백년선이 이런 거 좋아해요.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제가 한번 봤는데요. 막 엄청 줄거리가 복잡하더구만요. 우리 마누라가 나랑은 안 불러해요.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뭐 비슷한 시기에 한 2-3명이 태어나가지고 꼭 못된 애가 부잣집으로 바뀌어가. 가난한 애는 가난한 집으로 또 가가요. 또 얘가 얘를 막 또 구박해. 또 중간에 보니까 막 또 새엄마도 막 여러 명이 나타나.
저번 주에 나온 그 여자애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걔는 죽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로는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 예, 다큐 막 이런 거 좋아해. 예능도 막 밥 뺏어가고 막 복불복 하면 그것도 가슴 아파. 맛있게 먹어야지 그것도. 하여튼 이런 그 웃고 이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게 굉장히 좋대요. 세 번째, 우리가 식사할 때 이런 색깔 채소가 엄청 좋대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깔이라는 건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산화가 색깔로 나타난 거예요. 이 식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화학물질 같은 걸 분비를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 채소를 먹어주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또 매 끼니를 뭐 빨주노초, 파남보 그냥 채소만 먹다 배불러서 안 돼요.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면 먹고, 다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저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는 적극 권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음식으로 매일마다 한정식 백반처럼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이런 활성산소 같은 거는 보충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활성산소가 바로 노화와 질병의 주범이에요.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몸의 대상화에서 나오는 혈액 찌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없애주기 위한 그런 항산화 영양제 같은 거 드시는 거 좋아요.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조리를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음식을 지지고 볶고 튀기면 무조건 맛있어요. 요거 소가죽인데 요거 튀기면 맛있어요. 하여튼 튀기면 다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지고 볶고 튀기면요 효소가 없어져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 효소를 만들지만 외부에서도 일정 부분은 섭취를 좀 해줘야 된다. 무궁무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효소는 신선한 식재료에 있어요. 그래서 효소라는 건 일종의 단백질의 일종이어서 약간의 온도 50도 이상만 넘어가도 계란 우리가 후라이팬에 넣으면 하얗게 변하듯이 변성이 와요. 그래서 이런 신선한 식재료, 제철 음식 같은 거는 일정 부분은 약간 데치거나 또 생으로 이렇게 먹어주는 게 효소 보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건강수칙 세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잠잘 때, 편안한 숙면을 취할 때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잠을 자도록 꼭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 같은 데 의료 잘 돼 있으니까 주치의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당뇨병 환자가 오면은 막 헐레벌떡 오거든요. 그럼 오히려 축하한다 그래요. 왜? 당뇨병은 이제 죽고 사는 병은 아니에요. 그냥 옐로우 카드, 워닝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들이 너무 좋고 우리가 기존도 잘 밝혀내가지고 치료가 잘 돼요. 제가 축하한다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생활 습관이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두 번째, 이 사람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약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주치의가 생겼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을 위해서 1,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막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생활습관병들, 이 심장 내혈관 질환, 그 밑에 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병들은 우리가 생활습관만 잘 고치고 식생활만 잘 개선을 해도 거의 85% 심장 내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암도 조기에 발견해요. 뭐 생활습관병 85% 예방이 가능해. 그러면은 99세까지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 또 운동 즐겁게 사시고 맛있는 거 골고루 잘 드시면은 99세까지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